21년 3월 독서지문 21번부터 25번까지 제목은 행정법 총론이고요. 쉽지 않지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할 경우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손실보상 청구권을 갖습니다. 손실보상 청구권, 핵심어가 되겠죠. 이때의 특별한 희생이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르는 말로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가령 예시네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인 병상이나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은 그렇지 그동안 장사 못하고 있을 거니까 개인에게 보상해야 하는데 이때의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 청구권이 제일 중요한 말이고요. 그 다음 또 많이 반복되는 말 뭐 있어요? 특별한 희생, 중간에 특별한 희생, 이것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에선 손실보상 청구권, 특별한 희생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서 목적이네요. 헌법상 권리다. 행정작용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그것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희생을 한다, 공공이 분담을 한다, 그것을 평등 원칙. 또한 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즉 공용 침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법률로 규정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해 주겠다. 공용 침해 중 수용이란 수용, 사용, 제한 다 나눠서 설명할 건가 봅니다. 수용이란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것, 사용이란 행정기관이 개인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제한이란 개인의 재산권 사용 또는 그로 인한 수익을 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용은 아예 국가가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는 아니겠네요. 한편 23조 3항은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을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라는 불가분조항이다. 따라서 공용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은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합니다. 침해하면 당연히 보상해 주어야 한다. 침해 따로 이야기하고 보상 따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묶어서 생각해라. 불가분조항.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손실보상 청구권의 목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불가분 조항 이러한 애들이 핵심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불가분 조항이 있는데 헌법은 23조 1항에서 23조 3항보다 앞선 조항이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러면 재산권이라는 게 내용과 한계가 있구나지.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됩니다. 이 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할 수 없겠네요.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적합해야 한다라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제약 뭐다?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면 다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재산권 제한당할 수도 있지. 특히 토지처럼 공공성이 강한 사유재산은 재산권 행사가 더욱 강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할수록 제약을 더 심하게 받을 수 있다. 만약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사회적으로 충분히 제약해도 돼.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손실 보상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 확인. 즉,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될 때만 보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라는 건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라는 얘기겠네요. 다음 단락 넘어갈게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계이론하고 분리이론 각각의 특징을 구분하는 거겠네요. 색깔 구분해 볼까요? 경계이론에 따르면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침해의 정도에 의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구분되는 게 아니라 침해의 정도다. 재산권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사회적 제약이 너무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계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난 재산권 침해는 희생이 되는 거니까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불가분 조항인 헌법 23조 3항에 위반돼서 위헌이고 침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놓고 보상 규정이 없으면 헌법에 어긋나는 거야.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공용침해 행위는 위법한 행위 작용이 된다. 그러니까 아예 물려야지. 경계이론은 적법한 공용침해 행위의 경우 보상이 인정된다면 위법한 공용행위에 대해서도 23조 3항에 대해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겁니다. 위법한 공용침해 행위를 해도 보상이 없어도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 엄격하게 어떻게 재산권을 지켜주겠다는 얘기죠. 다음 단락. 이에 비해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23조 2항의 규정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3항의 규정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서 완전히 분리된다고 주장한다. 순식간에 빨리 체크해야지. 왜? 분리이론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경계이론은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계속 읽을게요. 따라서 재산권의 침해를 규정한 법률의 보상 규정이 없으면 입법자가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규정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한 것이다. 보상 규정이 없다? 그거 사회적 제약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 수용할 수 있는 상태니까 보상해주지 않겠다.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또는 특별한 희생 무엇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자의 권한이다. 만약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헌법 23조 2항에 규정한 재산권의 공익 적합성을 넘어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러한 법률은 23조 2항에 의해 위헌이고 위헌임에 법률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위법하게 된 것이다. 분리이론은 이러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분리이론에 따르면 아예 행정작용 자체,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한다? 이런 것들 정지, 보상을 해줄 게 아니라 왜냐?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것이 침해하고 손실보상보다 우선시 되기 때문이다. 재산권 존속이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였었을 거예요. 문제 들어가기 전에 지문 한 번 정도는 더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밑에 21번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헌법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헌법, 재산권, 법률 이 부분 찾으러 가면 되겠죠? 세 번째 단락이 있네요. 여기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합니다.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21번에 1번 맞는 얘기다. 정답은 1번 되겠죠. 나머지 거 찾으러 갈게요. 어쨌든 답은 1번. 2번 보러 갑시다. 공용침해 중 사용과 달리 제한의 경우
행정작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은 국가로 이전되지 않는다. 살펴볼까요? 수용은 재산권이 국가로 이전이 되죠. 수용은 이전이 되고 사용은 일시적으로 제한은 수익을 한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용은 가져가는 거고 국가가 사용과 제한은 여전히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겠네요. 사용과 달리 제한은 행정작용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이 국가로 이전되지 않는다? 아니요. 사용과 제한 둘 다 재산권이 국가로 이전되지 않는다. 2번 탈락. 3번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 개인은 자신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갖는다. 개인은 자신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손실보상 청구권이라고 하죠. 써보지 뭐. 손실보상 청구권. 손실보상 청구권은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서 아닐 거예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첫 번째 단락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할 경우 모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21번에 3번 틀린 얘기지. 21에 3 이렇게 써놓자. 21에 4번 보러 갈게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는 모든 법률은 공용침해와 손실보상이 내용상 분리될 수 없다라는 원칙에 어긋난다. 어머, 공용침해와 손실보상이 내용상 분리될 수 없다. 이건 내용 뭐라고 줄여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불가분 조항에 해당되는 거죠. 또 써보지 뭐. 불가분 조항. 손실침해와 손실보상의 내용이 내용상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이 원칙을 지키는 거 아닌가? 어디 있어요? 바로 옆에 나와 있죠?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은 항상 규정되어야 한다.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라는 불가분 조항입니다. 따라서 공용침해의 규정과 보상 규정은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4번 틀린 얘기지. 5번 감염병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이 사설연수원을 일정 기간 동원하는 것은 수용에 해당된다? 수용은 뭐였어요? 수용, 국가로 이전하는 거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수용이 아니라 뭐야? 바로 옆에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사용이죠. 5번 틀린 얘기. 21번의 답은 1번. 다음 문제 보러 가죠. 22번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계이론은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헌법 23조 3항을 근거로 하여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보상할 수가 있다.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재산상 손실을 보상할 수가 있다. 이 얘기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되겠지. 22번에 1번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어쩌고 저쩌고 내려와서 이러한 적법한 공용침해의 경우 보상이 인정된다면 위법한 공용침해 행위에 의해서라도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22에 1번 맞는 얘기지. 22에 1번 맞는 얘기. 다음 니은. 분리이론은 헌법 23조 2항 3항의 규정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분리이론은 살펴볼까요? 여기 있네요. 어떻게? 다섯 번째 단락 둘째 줄. 23조 2항과 특별한 희생 23조 규정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라고 분리됐습니다. 그러니까 2번 맞는 얘기지. 23에 2번 맞는 얘기. 23번에 3번 보러 갈게요. 기억은 경계이론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항상 보상해야 한다고 보고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요. 기억, 니은 찾을 필요도 없죠. 왜? 재산상 손실은 항상 보상하는 게 아니라 언제? 특별한 희생이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희생이 있다가 전제고 기억, 니은, 보상하냐 마냐 그 얘기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3번 틀린 얘기. 다음 4번. 경계 이론은 재산권 침해 정도를, 니은은 입법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경계 이론은 무엇으로서 판단합니까? 재산권 침해 정도.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침해 정도에 있어서, 재산권 침해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죠. 맞는 얘기. 지저분하겠지만 써볼게요. 22의 4번. 니은은 입법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입법자의 의사 이런 얘기 있나요? 여기에 있죠. 어디에 있어? 입법자의 권한에 대해서 그게 희생인지 아닌지 그걸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4번 맞는 얘기지. 또 옆에다가 써놔야 되나? 22의 4번. 또 밑으로 내려와서 22의 5번 볼게요. 기업과 니은 모두 보상 규정 없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위헌입니다.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위헌입니다. 이런 얘기 있을까? 3번 어디에 있어요? 일단 기억에 관련된 거는 여기에 있죠.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불가분 조항인 헌법 23조 3항에 의해 위반되어 위헌이고, 22의 5번 또 이렇게 써놓고, 니은도 위헌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까? 어디 있을까? 위로 올라가 보자. 여기 있네요. 규정된 재산권의 공익적 합성을 넘어서 개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가 된다면 이러한 것은 23조 2항을 위반하여 위헌입니다. 22의 5번 얘기도 여기에 있지. 그래서 22번 틀린 거 찾아주세요 하면 답은 3번. 잘하셨고 23번 보러 갈게요. 디귿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디귿은 오른쪽 위에 있죠? 읽어볼게요. 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왜?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위헌이니까 헌법에 어긋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요 말이 중요했었지. 자, 여기 다시 체크. 왜?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것이 재산권 침해하면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다 우선시니까 재산권 존속이 우선되니까 재산권 존속이 우선되니까 23번의 답은 몇 번? 5번 체크하실 수가 있죠. 입법자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재산권 보존하는 게 먼저 되어야 하니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답은 5번. 다음 24번 확인하러 갈게요.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찾기죠. A의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도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 도시 환경 개발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는 건축 등 토지 사용이 제한된다. 재산권 제한된다. 하지만 A 법률은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손실을 포함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A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라니까 얘는 뭐예요? 분리이론이지. 쓸 필요도 없어. 분리이론 입장을 취하면서 토지 재산권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합헌.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등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엔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은 A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분리이론에 따르면 헌법에 위반이 되는 위헌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고 요 포인트 찾을 수 있으면 땡큐지.
자, 다시 문제 보러 갈게요. 1번.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 23조 2항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했군. 23조 2항에 대한 얘기는 뭔데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법리에 적합해야 한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법리에 적합해야 한다. 공공법리와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 판단 일단 해보겠다는 거지. 패스.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 23조 3항과 관련이 없다고. 23조 3항은 뭔데요? 공공의 필요에 의해 수용, 사용, 제한하는 건 법률로 하고 정당한 보상은 지급해야 한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거를 확인을 하고 보상을 법률로 한다. 보상하지 않는다. 하냐 안 하냐 문제니까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거겠지. 3번.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었는지의 여부를 공공성 근거로 판단할 겁니다. 그렇죠. 방금 읽었던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거니까 잘했어. 4번.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죠. 판단했으니까 여기 과도하게 침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위반된다, 위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답은 5번이겠네요. 왜 틀린지 살펴봅시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이때의 재산권 침해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겠군.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는 어떠한 행위예요? 요걸로 가혹한 부담을 초래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특별한 희생?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는 재산권의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이다. 요 수준에서 끝나는 거지. 그래서 5번 틀린 얘기가 될 것이다. 답은 5번. 25번 문제는요. 어렵지 않을 거고요. 정확하게 얘는 바로 답을 가면 답은 4번 정도 될 거예요. D라고 나와 있는 D는요. 어디에 있을까? 네 번째 단락 셋째 줄이죠. 경계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별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별개가 아니다. 같이 묶여서 다니는 거다지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 다르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이 지문의 포인트인데 그래서 25번의 답은 4번. 어려운 문제 수고하셨고 이 문제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이러한 내용이 행정법이라는 데 규정되어 있구나.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정도에서 멈춰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